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잖아, 맞지? 맞잖아. 그럼 얘 근구하면 뭐야? x 빼기 5, x 더하기 1은 0이라 해서 근이 x가 뭐야? 5랑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걸 2차 함수라 생각하면 y는 뭐야?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5라고 이래 돼 있다 치자, 알겠지?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9 맞니? 맞지? 네. 자, 축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x는 빼기 2 곱하기 2차항분의 1차항의 개수 맞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2라는 거 아는 순간 뭐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 가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상수항 4지? 제곱하면 맞지? 네. 근데 9니까 빼기 5니까 빼기 9하면 되지 맞지? 네. 그럼 얘는 2컴마가 어디를 지난다? 9를 지나요. 2컴마 9 맞지? 네. 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5야 맞지? 네. 맞지? y절편 마이너스 5. 그럼 먼저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네. 맞지? 그때 요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뭐야? 5라고 맞지? 결국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좌표는 2차 방정식이 뭐랑 같다? 실근과 같다. 맞지? 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 좌표는 2차 방정식이 뭐랑 같다? 실근과 같다. 맞지? 그래서 미친 이 공식이 나오잖아. 자, 축의 방정식이 뭐였지? 자, 요거 하나 필기하자. 축의 방정식이 자, 축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이거잖아. 이게 네. 축이잖아. 맞지? 맞지? 네. 그럼 x는 알파랑 베타의 합세 뭐야? 절반이지. 맞나 아이가? 맞아요. 근데 2차 방정식 이꼴 0의 알파 베타의 합은 뭐죠? 이걸 2차 방정식이라 쳐고 알파 베타 합과는 뭐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암기가 되고 있죠. 이해되겠어요? 네. 까먹어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내가 어떻게 외우는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데 여기 축이 뭐야? 알파 베타의 중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x 이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해되겠니? 네. 오케이? 자, 이제 세개 하시고. 이거 뭐야? 왜 울고 있어? 울지 마. 그래서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이죠. 이거는 2차 방정식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나중에 미적분해야 되니까 있잖아. 방정식 fx 이퀄 0의 자, 요거 하나 기억해놔. 요거 하나 기억해.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은 뭐야? 함수 y 이퀄 fx의 x 절편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실근이 두 개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면 실근이 뭐야? 하나고 중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으면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호근이겠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표가 당연한 거야. 이거 왜 그렇게 아니야? 이 표는 당연한 거야.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이 방정식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지. 알겠니? 최고차이 함수일 때 이렇게 만나고 함수일 때 이렇게 만나죠. 맞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알겠니? D가 0이면 중근이니까 X축에 접해야 돼. 알겠니? D가 음수면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만나지 않는다. 알겠니?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방정식 fx 이퀄 gx의 실근이에요. 알겠니? 그 말은 얘는 뭐야 하면 함수 y 이퀄 fx와 y 이퀄 gx의 교점의 x좌표예요. 알겠니? 자, 요거 두 개는 빨간색으로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미적분의 필수니까 꼭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 적어도 되겠네요. 지훈이가 잘 적고 있네. 위치 선정 잘하네요. 잠시만, 왜 노트에서 펴줘? 이거 165 프린트 안 주드나? 안 줘요. 일성고 프린트 안 주드나? 있는데 가져오는 거. 있는데 왜 안 가지고 오는데? 진짜 밀고는 프린트 주는데 일단 교과서고 똑같아 계속 교과서는 똑같은 거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갖고 와요. 제가 판단은 제가 할 거니까 교과서는 똑같은데요 하면서 안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거기에 문제 하나가 달라가지고 특이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판단 못 할 수도 있잖아. 프린트 무조건 들고 오세요. 교과서는 시험 어? 교과서 교과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푸세요. 지금 풀어갖고 4월 초까지 시험 범위 다 끝내세요. 그리고 4월 둘째 주부터는 모르는 것만 쌤한테 질문하는 케이스가 되세요. 교과서는 한 2번 풀면 되고요. 문제집은 한 교과서 2번, 문제집 2번 풀고 그 다음에 4월 뭐 교과서 2번, 문제집 2바퀴 정도 돌리면 교과서 2바퀴, 문제집 2바퀴 정도 돌리면 4월 첫째 주쯤 되면 좋겠죠. 그러면 교과서 풀 때는 녹지에 나왔어요. 그건 학교마다 다를걸요. 수행평가를 교과서에 해서 교과서를 내라고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교과서는 어디든 풀어도 돼요. 교과서는 복사도 만약에 교과서 그 풀려갖고 풀이할 거 없다면 다시 프린트 줄게요. 노트에 푸는 게 제일 좋긴 하지. 나는 노트에 풀었고. 근데 그 뭐지 밀군과 세군가 모르겠는데 밀군과 세군가 모르는데 교과서를 풀어가지고 애들이 내 교과서 풀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거 풀어갖고 내는 게 수행평가라는데. 네 그런 그게 밀량이었던 것 같거든 나는. 저희 학교 교과서를 노트에 풀어서 내는. 이거 노트에 풀어. 그렇게 수행평가가 있다. 소민이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교과서를 노트로 내서 프린트한다는 거의 100% 교과서에 나타나. 근데 그 쌤이 정의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름 뭔데? 민은기 쌤. 여됐네. 과학과 나온 쌤인데. 여됐다. 시험 진짜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가 지금 이 수업보다는 시험 기간에 특별하게 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그 과학부 출신 쌤. 어쩔 수 없다. 그 쌤이 내가 학교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쌤. 아이씨, 내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데 그 쌤이 3학년 올라오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그 뭐지 민원까지 넣으니까
왜냐면 고3 때 그런 거 시험 내보니까 애들이 시험 수능 때 수능 망치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네가 학년으로 내려가 있을 거야. 난 그 쌤 다학교 간 줄 알았는데 네가 아까 아직 있냐? 그쌤 존나 똑똑해. 네, 그쌤 포항공대 박사야 박사. 보고 포스팅 박사야. 어? 왜 선생님이 왜? 경남과학고 선생님이었대도. 근데 과학고도 5년 이상 못 넣거든. 그러니까 한직으로 잠시 밀린다고 그러지. 나중에 다시 복귀하겠지. 한 학교에 5년 이상 못 있어. 그러니까 경남과학고에 5년 있다고 보시면 돼. 네 정의부터 낸다는 거 어떻게 아는데?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쌤이 참 웃긴 게 그 쌤은 기출 문제가 없어. 네. 왜냐면 그 쌤이 1학년 올해 처음이고. 아, 그러니까 작년이 2학년이고, 아니 재작년이 1학년이고, 근데 1학년 2학기였던가? 그 다음에 2학년 또다시 1학년. 그러니까 글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쓰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쓰시오. 이건 근데 난 암기라고 생각하잖아. 나도 암기라고 좀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맞거든. 문제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 아예 안 나와. 한 번은 아예 안 나온 적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올 서술형일걸? 네? 올 서술형? 객관식 없을걸? 글쎄. 그러니까 시험도 딱 10문제 정도 될걸? 근데 알려는 주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쌤이 거기서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뭘 알려주실지 모르니까. 근데 쌤이 밀려고 다니잖아 지금. 그 1등급 나왔잖아. 내가 알려준 거 그 걔한테 내가 요거요 해갖고 내가 외우란 거 다 나왔거든요. 그 1등급이 아니고 1등.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필기만 잘해. 필기만 잘하고 그 다음에 요즘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질 수 있다 왜? 안 되나? 국어 시간은 안 나.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고 아이패드로 찍어도 되지. 아이패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니도 찍자. 그러니까 쌤이 필기한 거 중에 중요한 거 있으면 딱 찍어라. 선생님이 링크 보내주시면. 그렇지. 이렇게 링크 그 미능기의 수학 교실 할 수 있는. 아니 진짜 괜찮아. 쌤 수업은 진짜 좋아. 좋지? 아 근데 앞에는 설명 안 해주세요. 맞나? 수업은 진짜 좋아. 아니 수업이 좋은 게 아니고 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수업한 내용을 보면 와 쩐다 이런 느낌 들어. 근데 고삐리를 다 데리고 수학과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고등학생을 데리고 올림푸스를 풀어야 되는데 정의란 뭘까? 증명은 뭘까? 막 이지라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근데 수학상에 정의할 게 있나? 수학상에 정의라고 할 게 있나? 복소수 i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무조건 나오겠네 그거. 복소수 i의 정의는. 그럼 나머지 정의. 복소수 i의 정의는 무조건 나오겠네. 방정식 i는 왜 그 뭐지 보호가 없는가? 논술. 그럼 무조건 나오겠네. 재밌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는 대로 쓰면 된다. 근데 난감한데 진짜 난감한데 진짜 난감하네. 근데 민원 들어갔다는데 아직도 그지랄 하나. 자 보자. 자 그래서 봐봐. 아까 필기했나 이거. 그래서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 맞지? 맞지? 그럼 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결국 뭐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퀄 0이고 이게 mx 더하기 n인데 그럼 정리하면 얘는 뭐야? ab의 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이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D를 할까 아이가 이거 제곱은 빼기 4의 AC 이렇게.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직선과 이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든다. 왜냐면 이 두 방정식에 실근이 두 개 있다는 말은 이하고 이거가 교점을 두 개를 갖는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니? 그럼 D가 0이면 직선이 이차함수에 뭐 한다는 거야? 접한다는 거지. D가 0이면.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부분 접할 때를 쌤이랑 약간만 조금 우리는 조금 심화로 가자. 알겠지? 자, 이차 함수가 직선에 접하잖아. 그럼 그때 이 선을 뭐라고 부르지? 접선. 접선이라고 부르지. 맞지? 네.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 직선 y 걸 뭐야? mx 플러스 n이 뭐야? y 걸 뭐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뭐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이까지는 받아들이겠니? 맞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면 요 식을 정리했을 때 a의 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뭐야? c 마이너스 n은 0이지 맞지? 그럼 요게 뭐가 되면 되겠니? 뭐가 되면 되겠니?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이게 완전 제곱식입니다. 알겠니? 그걸 잘 활용하시라고요. 계산이 얼마나 간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간단해져요. 알겠니? 이거 잘 활용하시라고요. 이게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직선이 접한다면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같다면 그 식을 한쪽으로 넘기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말라 1로 맞춰버리면 뭐야? 상수항의 이차항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라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잘 활용하시라고. 이건 문제에 나올 건데 나올 때 쌤만 보여줄 때 알겠지? 네. 요거네 끝났네. 요 이차 함수가 요거 두 개제. 네. 자 x 제곱은 2x 빼기 1이네 맞지? 넘어가면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지 맞지? 네.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 없이 얘는 접선이야. 알겠니? 얘 접선이라고. 그래서 1,1에서 접한다고. 알겠니? 이거 중근이 접하는 점이야 또. 그러면 1,1에서 접하잖아. 알겠니? 잘 쓰세요. 알겠죠? 오케이? 네. 적어놓으세요. 완전 제곱식. 밀성분은 왜 이렇게 시험 짧대? 글쎄요. 어? 글쎄요. 이 학교는 뭐 쌤들 노나? 어?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차함수는 최대값만 가지든지 아니면 최소값만 가지죠.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면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여기에 빨간색 별표되어 있어야겠죠. 실수 전체라면 최대값만 가지든지 혹은 무슨 값만 가지죠? 최소값만 가지죠. 네. 맞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양수면 뭐야? P, Q에서 최소값만 갖고 맞지? 네. 최고차항이 양수면 P, Q에서 최대값만 갖는다 맞지? 네. 오케이? 이거가 꼭지점 찾으면 이렇게 바뀌지. 꼭 좀 외우자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축의 방정식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남았지? 맞지? 아까 내가 설명한 거는 여기 x축 있고 두 점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있다 치면 맞지? 두 분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합의 중점이라 생각했다 맞지? 얘들아 이상한 생각하지 마. 쌤 x축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프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럼 못 찾겠네요. 그만큼 위로 올려도 축은 변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a분의 b라고.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이랬는데 이게 밑으로 올려든 내리든 축은 변하지 않잖아.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수투인데요 얘들아. 수투인데 그냥 알고 넘어가자 알겠지? 수투야. 자 우리가 x의 n제곱이라는 걸 미분하면 항상 n의 차수 하나 낮아지고 n 빼기 x의 n-1승이 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x의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2x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 이거는 1이 돼. 1. 무조건 알겠니? 자 수투야 요 정도만 알고 있지 알겠지? 그러면 2차 함수를 미분을 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ax 더하기 b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네. 여기까지는 이해돼? 미분하면 무조건 저렇게 된다고 알겠니? 그 미분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야 얘들아. 미분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알겠니? 자 미분은 그냥 애들이 미분을 되게 어려운데 미분은 그냥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뭐 궁금하면 쌤 그 인터넷 카페에서 수투 강의 들으면 된다. 너네 다 들을 수 있는 거 알지? 고3도 들을 수 있다. 알겠니? 자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알겠니?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수학에선 굉장히 중요해.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꼭지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 기울기는 뭐가 돼? 0이 된다고 무조건. 맞잖아. 꼭지점에서 끄는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된다고 맞지? 그러면 이걸 0이라 잡아버리면 x는 뭐죠? 바로 이거죠. 2ax 더하기 b가 0이 된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네. 이해돼? 그럼 미분 요 정도만 살짝 외우고 있으면 뭐야?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y 꼴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3x 오케이? 플러스 1 이거의 꼭지점을 잡고 싶어. 그럼 축의 방정식 찾으면 이 완전 제곱식을 고쳐야 되잖아 맞지? 네. 그러면 근데 공식을 쓴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야? a분의 b에서 빼기 3인 거 알겠니? 이해돼? 오케이? 자 근데 미분하자. x 미분하면 뭐라 했어? 2x x제곱 미분하면 뭐라 했어? 2x 그럼 요게 미분하면 2x가 돼서 x가 되죠. 네. 2분의 1 곱하기 2x니까 x가 되죠. 네. 그럼 3x 미분하면 뭐가 돼? 3.
3. 그럼 이거 0 된다면 x는 뭐야? 마이너스 3. 이게 축이라고. 이게 축이라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으면 3 넣어서 나오는 건 뭐야? 꼭지점에 y 잡힐 거고.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뭐니까? 양수일 거니까 그 나오는 y 값이 최소값일 거라고. 알겠니? 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알겠지? 오케이?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해. 나는. 알겠지? 그래서 뭐 수투에서 배우는 건데 미분 웬만하면 나는 써도 된다 생각해. 소수령이 아닌 이상은.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는 중요하죠. 자, 지금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을 가지고 요 양끝값에서 뭐야? 큰 게 최대값이죠. 맞죠? 근데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뭐야? 이 범위에서 양끝값이 뭐야? 최대한 최소지. 맞지? 자, 근데 이때도 쌤이 좀 여러분한테 설명한 게 있었다. 필기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내가 적용시키는 것도 다 보여줄 테니까 필기하시면 돼요. 자, 이때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게 뭐가 있었냐면 혹시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인 거 알겠지? 네. 그럼 이 꼭지점이 제일 작은 값인 거 알겠어? 네. 그 꼭지점에서 뭐 할수록 멀어질수록 값은 커지겠지. 그럼 여기서 이까지 거리보다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더 크지. 네. 그러니까 베타일 때가 최대값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야. 한번 보자. y 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돼 있고. 알겠니? 네. 근데 내가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x가 4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 알겠니?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인 거 맞아? 그럼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1,2잖아. 네. 그럼 이 범위에 꼭지점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x 아래로 볼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2 맞다고. 여기까지 인정? 네. 자, 최소값은 대문자 소문자 M으로 적는다. 알겠지? 근데 최대값은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구하고 다들 그렇게 구해. 빼기 3을 여기 넣으면 f에 빼기 3을 넣으면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뭐야? 6이지. 그 다음에 f에 4를 넣으면 16 더하기 8 더하기 뭐야? 3이니까 얘는 뭐야? 27이잖아. 네. 그래서 최대값 x는 뭐야? 4일 때 최대값 27 이렇게 찾는다고. 이까지 인정하겠니? 자, 근데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1,2잖아. 맞지? 근데 제한된 범위가 빼기 3부터 뭐야? 더하기 4까지라고.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만큼이야? 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만큼이야? 5지. 그럼 얘가 최대인 거 확실하다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하면 마이너스 1 기준에서 여기까지는 거리는 이만큼 차이 나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거리가 얼만큼 차이 나? 5. 그러면 4일 때가 최대값이라고 무조건. 이해되겠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어 없어? 없지? 네. 맞지? 네. 그럼 이차함수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 알겠니? 없으면 이 둘 값 중에 뭐야?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야. 맞냐? 네. 그러면 이차함수 조금만 생각하면 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증가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이야. 증가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4를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고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 안에 없으면 그냥 두 개의 값을 넣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맞지? 그럼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F-5하고 F-2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일 거라고. 맞니? 맞지? 근데 축 기준으로 이쪽에 있잖아. 네. 그럼 증가하는 부분이야? 감소하는 부분이야? 감소. 감소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작은 값 넣었을 때가 최대고 큰 값 넣었을 때가 최소겠지. 이해돼? 네. 많이 쓰면 좋아.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꼭지점일 때가 최소잖아. 그럼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뭐하다? 커. 그럼 마이너스 2는 꼭지점으로 몇 만큼 떨어졌어? 한 칸. 마이너스 5는 꼭지점으로 몇 칸 떨어졌어? 네 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넣었을 때 값이 제일 크겠죠. 이해되겠니? 네.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알긴 알겠지. 알겠지 얘들은. 네. 근데 이것을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들을 기본적으로 알긴 알겠어. 내가 뭐 설명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워.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최고차항이 양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고 양 극값 중에 큰 게 최대값이라고. 알겠니? 최고차항이 음수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이고 양 극값 중에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이해되겠니? 네. 이해돼? 근데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고. 최고차항이 음수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인 거 맞아. 근데 꼭지점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얘는 값이 오히려 뭐야? 작아지겠죠. 예.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까지 거리보다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베타일 때 값이 최대라고. 알겠니? 쌤, 거리가 더 먼데 값은 더 작을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함수는 축대칭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축대칭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축대칭이기 때문에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뭐야? 같은 거야. 그게 축대칭이라는 뜻이라고. 축대칭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절반으로 접으면 포개진다잖아. 근데 그게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함수값은 같다. 이게 축대칭이야. 알겠니? 그럼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 경우에서는 값이 뭐 할 거야? 크게 클 거고 이 경우에는 값이 뭐야? 작아지겠지. 알겠니? 그런 거 나는 이용 잘해야 된다 생각해. 알겠어? 네. 딴 반에서는 이런 설명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만약에 의심스러우면 동영상 보세요. 알겠죠? 2반이라서 해준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꼭 기억은 한번 해보시고 문제 풀 때 좀 활용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려주는 신기한 거 여러분이 안 해버리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이거 알려준 거 좋네 신박하네 이래 생각하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이래 푼 다음에 시험 때도 제발 이래 푸세요. 그러니까 제 방법을 여러분이 해보고 내가 이 방법이 편하다 생각하면 그 방법을 여러분이 쓰시라고. 알겠니? 괜히 갑수가 가르쳐준 방법을 그대로 써갖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 되면 병신돼 버린다고. 알겠니? 헷갈리는 방법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쌤 서술형에서는 못 쓰잖아요. 당연히 쓸 수 있죠. 왜? 꼭지점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값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크다는 걸 알면 답이 최대값이 뭔지를 알고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러면 적기만 하면 되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답이 뭔지를 알고 서술형 적는 거랑 적으면서 답을 찾는 거는 급이 다르지 않냐? 이 느낌 알겠어? 쌤이 알려준 방법 서술형에는 쓸 수 없잖아요. 아니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접선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알고 있다면 서술형 쓸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안 나오면 내 잘못 쓰고 있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나는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요, 서술형은요, 현석이 풀이랑 제 풀이랑 똑같아요. 왜? 학교쌤이 원하는 풀이를 나는 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인정하겠니? 하지만 현석이가 계산하는 방법과 내가 계산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그걸 잘 이용해라고 알겠지? 예. 아직까지 키 크고 싶나? 저요? 마일에 자는데. 샹. 자, 봅시다.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수 k 값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알겠지? 그럼 판별식 d 4분의 d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6제곱 빼기 뭐야? 1 곱하기 9k가 양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9k가 36보다 작다. 그러니까 k는 4보다 작다. 맞니? 오케이? 그래,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프와 x축과 접한대. 맞지? 그럼 판별식 d가 뭐야? 0. 맞지? 그러면 k제곱 빼기 8이 뭐야? 3k 더하기 1이 0.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4k.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24. 맞지? 예. 모든 실수 k 값을 하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써버리면 되지. 맞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 판별식 d 하시면 됩니다. 맞죠?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k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맞지? 오케이? 이거 풀어오는 거 숙제였지? 예. 아, 그럼 질문 좀 이따가 하다 되겠네. 야, 만나기 위한 정수 k의 최대값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자, x 이퀄 a에서 최대값 10을 갖는다. 맞지? 맞지? 네. 자, 최고창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네요. 맞죠? 네. 자, y는 뭐야?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x 빼기 1의 제곱. 맞지? 맞지? 그 다음 최대값 뭐야? 10이니까 더하기 10. 맞지? 그래서 1,10을 지나. 그래서 a가 뭐야? 1. 맞지? 1,10을 지나야 되니까 1을 넣으면 k는 8이 되겠네요. 맞죠? 맞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이잖아, 얘들아. 네. 그럼 봐봐. f의 뭐야? x는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네. 그럼 주어진 범위가 꼭지점 축이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안에 축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아래로 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 값인 거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을 지나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을 맞지? 맞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인 거는 찾았지? 오케이? 근데 최대값 찾으라며. 그럼 먼저 일단은 요게 마이너스 3이라고 내가 적었다 치자. 맞지?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한 칸,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몇 칸? 3칸. 그러니까 2 넣었을 때가 4되겠지. 알겠니? 최대값 찾으라며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해서 마이너스 2는 뭐고 이 마이너스 2고 2 넣으면 뭐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요게 더 크니까 그냥 그렇게 찾고 있다고. 알겠니? 내가 말하는 게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푸면 시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사실. 맞지? 질문. (3번) (4번) 좋은 문제죠 사실. 뭐 3번 4번 쉽게 풀었다면 좋겠는데 3번 4번 진짜 좋은 문제죠. 3번은 뭐야? k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그럼 4분의 d가 0이다 하죠. 맞죠? 그럼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나머지 개수들이 뭐야? 0이다. 이러면 되죠. 맞죠? 맞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두 군은 알파 베타라 했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2부터 잡고 베타가 1과 2 사이에 성립하고 있는 정수 A의 개수죠. 맞죠? 네. 이게 근의 분리예요. 요 정도 시험 나오잖아요. 내가 장담하면 돼 10명 안에 못 맞춥니다. 10명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정도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장담하면 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근이 양근이다 음근이다 하면 양근이면 두 근의 합시 양수고 곱시 양수고 판베스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근데 근이 양근 음근 아니고 특정한 값 범위에 있다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예요. 내가 볼 때는요 밀성분은 100% 시험 나와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이까지잖아요. 이거 내려고 이까지 시험 범위 낸 거예요. 시험 범위가 이까지잖아요. 밀성분 시험 범위가 이까지잖아요 지금. 알겠니? 네. 그럼 얘 무조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y가 잡아버리시라고 이렇게. 근이 몇 개 있다 했어? 한 개. 두 개 있으니까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지 얘들아. 네. 그럼 요게 알파고 요게 뭐야? 베타겠지.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며. 네. 그럼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어야지. 맞지? 네. 베타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며. 그럼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지. 맞니? 네. 그러면 요걸 fx로 잡으면 여기서 말하는 거 뭐죠? f의 마이너스 2가 음수고 f의 1이 음수고 f의 2가 뭐야? 양수가 되면 끝나는 거죠. f의 마이너스 2 값이 함수값이 음수야 되고요. f의 1의 함수값이 음수야 되고요. f의 2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죠. 알겠니? 이걸 근의 분리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불러요? 근의 분리. 그러니까 항상 뭘로 풀어요?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프로. 알겠지?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래프 아니고 푼다? 말도 안 돼요. 무조건 그래프예요. 알겠죠?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무조건. 자, 풀이해보자. f의 마이너스 2는 뭐야? 4 빼기 마이너스 2a 빼기 3이 음수야. 그럼 2a가 1보다 크다.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고요. 맞죠? f의 1을 넣어보자. 1 플러스 a 빼기 3이 음수예요. 그러면 a는 뭐야? 2보다 작다. f의 2를 넣자. 4 더하기 2a 빼기 3이 양수야 돼요. 그러면 2a가 뭐야? 빼기 1보다 크니까 a는 뭐야? 빼기 2분의 1보다 크다고. 알겠니? 부등식이 3개인데 건방 떼면 안 되죠. 그래야죠.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요 작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대요. 그럼 2번이겠네요. 맞죠? 그럼 a는 2분의 1하고 1이네요. 맞죠? 이 안에 있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답이 한 개예요. 어이구야, 이런 어이가 없네. 답이 왜 한 개나? 잘하네. 요게 밀고에 나왔죠. 요게 밀고 시험 나왔죠. 유리수 AB에 대해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에서 만난 두 점을 체크하자. px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 했죠. 요게 밀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요번에 쌤 시험에도 나왔죠. 쌤 시험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알겠죠? 밀고 시험에 냈기 때문에 제가 내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bx bx 더하기 c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a 마이너스 bx 빼기 c입니다. 그래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 맞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뭐야? 4니까 4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죠. 맞죠? 두 분의 곱은 뭐야? 1인데 그게 c죠. 맞죠? 근데 빼기 이 고등학교 수학은 이거죠. 이 중학교 수학은 이 문제를 참 못 푸는 애들 많을 거예요. 중학교 수학적 마인드에 사로잡히는.
고등학교 수학은 A 빼기 B 더하기 C를 물어보면 중학교는 A를 찾고 B를 찾고 C를 찾고 걔들을 계산한다 생각해요.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는 이 자체를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묻지 않았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A하고 B의 부호가 다른 것값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빼기 A 더하기 B가 4니까 A 빼기 B가 뭐야? 빼기 3이라는 빼기 4라는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합쳐진 것만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중학교 수학 마인드로 딱 해버리면 중학교는 같이 구하는 문제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무조건 찾고예요. 알겠니? 근데 고등학교는 여러 개를 찾으라 하면 와 이걸 다 찾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이 한 덩어리를 찾으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은 A는 못 찾아요. B도 못 찾아요. 얘들아 알겠니? A 빼기 B가 빼기 4라는 것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빼기 3이 되겠죠. 알겠니? 오케이? 자, 접한다예요. 맞지? 그럼 같다에서 판별식 D가 0이라면 D에 관한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지? 맞지?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되겠지, 맞지? 네. 현정아, 니 정신 못 차리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잠이 오나? 속상하다, 야, 현정아. 어? 항상 위쪽에 있는데, 맞지? 이거가 사실은 너네 공부하면 이게 수학하에서 절대분식이죠, 이게 사실. 이게 수학하에서 사실은 절대분식이죠. 왜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이게 기울기가 음수인지 이렇게 항상 위쪽에 있다 이 말인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사실은 1F죠. 이건 맞긴 맞아. 우리가 푸는 관점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넘어가서 x의 제곱 더하기 4x에 k 플러스 1이 0이라면 얘가 4분의 b가 뭐야? 음수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맞죠? 우리가 푸는 관점은 이거 이 풀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 수학화 배웠잖아요. 수학화에서 뭐야? 2차식이 1차식보다 항상 위에 있다면 뭐야? 절대부등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하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풀이는 똑같죠.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결국은 얘가 항상 위쪽에 있다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죠.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절대부등식 푼다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죠. 맞죠? 그럼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뭐야? x축 위에 분 떠 있어야 되죠. 그럼 최고차항 양수 1이 양수 맞네요.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뭐야? 0보다 작으면 되겠죠. 풀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관점으로 푼다면 저렇게 푸는 거죠. 우리는 같다해서 허근을 갖는다로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파트에는 이거 두 개가 뭐야? 같다해서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는 얘를 허근을 갖는다로 푸는 거야. 왜?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맞지? 근데 절대부등식 관점은 얘가 얘보다 크다고 하면 되죠. 맞지? 크다에 그럼 넘어가 버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면 4분의 D가 음수면 되죠. 맞죠? 작년에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면 다 양수 아닌가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맞죠? 조금만 더 그리지. 맞지? 이걸 왜 안 그릴까? 아 진짜 수학 못하는 것 같더라. 작년에 나왔어요. 알겠죠? 오케이? 작년에는 내가 수업 시간에 이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했는데 갑자기 막 뛰어오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우리 반에 이 질문 나왔어요. 근데 나온다 했지. 알겠죠? 얘는 2차식이 0보다 항상 0보다 크려면 1이 생겨야 되잖아.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 내려가면 0보다 작아지는 범위 생긴다. 알겠니? 네. 오케이. 야, 너네 그냥 이거 뭐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판별식 D에 D가 있잖아. 0보다 크면 있잖아. 서로다랑 두 시근을 가지니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맞지? 근데 0이면 중근이니까 x축이 접해야 되잖아. 0보다 작으면 이제 허근이니까 만나지 않잖아. 맞지? 맞지? 근데 그거에 기하학적 의미를 좀 알아보고 싶지 않냐? 기하학적 의미. 자, 봐봐요. 자, 기하적 의미인 거야. 알겠지? 우리가 보통 이거잖아. D가 0보다 크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잖아. 세부창 양수인 걸로 전제하자. 네. 알겠지? D가 0이면 우리가 접한다고 하잖아. 네. 맞잖아. 세 번째, D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고 빙 뜬다고 하잖아. 그럼 이 봐봐. 저 2차 함수를요. 완전 제곱식걸로 고치면 이렇게 고쳐질 거야. 알겠니? 맞지? 그럼 봐봐. 이게 꼭지점이니까 이게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고 요게 마이너스 2a분의 b일 거고 이게 축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니? 그럼 봐봐. 요게 판별식 D니까 내가 요렇게 좀 적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오래 적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봐봐. D가 양수면 요게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음수로 안 되다 이거. 그러니까 X축으로 두 점에서 만들어야지. D가 양수면 X축 밑에서 최소값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얘는 D가 0이면 최소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접할 수밖에 없지. D가 음수면 이게 양수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지. 저게 판별식 D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요거 알고 있으면 참 좋죠. 요거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판별식 D 보면 그냥 최소값으로 판별식 D를 찾을 때 되게 많아요. 저는 문제 풀 때 좀 암산할 때 좀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판별식 D의 기하적 의미입니다. 하나 알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최소값이잖아요. D가 양수면 최소값이 뭐라는 거야? 음수라.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만약에 음수였으면 요게 양수잖아. 네. 요게 양수니까 D가 양수면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최대값이 양수잖아. 그럼 이게 위로 내려가야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D가 0이면 최대값이 0이니까 접할 수밖에 없잖아. D가 음수면 최대값이 음수니까 안 만날 수밖에 없잖아. 고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판별식 D의 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 최소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로 내가 지금 같이 정리해. 화장실 좀. 갔다 와 수업 우리 길다야 맞지? 아직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봐봐. 다 적은 아직 안 되는. 자, 그러니까 9번이 이제 아까 선생님 말한 거잖아. 얘가 x축에 접한다 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이런 거 판별식대하기 아깝다 이거 시간. 그러니까 얘가 x축에 접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2x니까 이게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알겠니? 판별식. 그러니까 잘 쓰면 좋다고. 이해돼? 요런 것도 2차 함수 가지고 새로운 함수 잘 만들죠. 새로운 함수. 이 문제 참 좋죠. 10번 문제 진짜 좋죠. 10번 문제 진짜 좋죠. 왜 좋냐면 봐봐. 2차 함수예요. 최고창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맞지? 맞잖아. 물론 이 문제 잘 맞췄을 거예요. 잘 맞췄는데 FK의 무슨 값을 물어봐요? 최대값을 물어보잖아. 근데 최고차이 함수면 무슨 값만 있어? 최소값만 있는데 최대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겠지만 얘는 뭐냐면 그냥 이 식의 최소값이 K래 맞지? 근데 이 최소값을 FK라 했다는 말은 자 최소값이 FK라 할 때가 있다 맞지? 현서가 FK가 무슨 뜻이라 했어, 쌤? X, K, J. 다 보시. 다현아, FK가 뭐라 했어? 이거 안 나오면 재미없다, 얘들아. 이거 말 안 나오면 그냥 문제 그냥 영혼 없이 푼 거야. FK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내 질문에 대답 없으면 풀긴 풀었지만 문제 나중에 보면 난이도 올리면 무조건 못 푼다. FK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면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소민아, FK가 뭐야? 지훈이 뭐야? 그렇지, K에 관한 다항식 이게 나와야지. 이건 K에 대한 식이라고 이게 K에 대한 식이라고 해야 돼. FK라는 거. 이거 안 나오면 재미없다고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FK가 K에 대한 뭐니까 식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금마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최소값을 질문하고 왜 갑자기 최대값을 질문하지? 의문을 가진다고 보통 애들은. 알겠니? 근데 FK가 K에 대한 식이라는 걸 아는 애들은 그런 의문이 안 들지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은 최소값을 물어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최대값을 질문한다고.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질문하고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K에 대한 식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fx가 x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인데 그럼 얘는 꼭지점이 k, 뭐야?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값이라고. 그래서 fk가 뭐야?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알겠니? 네. 그래서 fk가 k에 관한 식인데 그 식이 또 하필이면 몇 차식이더라? 2차식이더라. 알겠니? 근데 최고창이 음수가 되는 2차식이 돼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저거의 최대값 푸는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찾았던 애들 잘했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4명 다 풀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걸 딱 적으면서 아 FK는 K에 관한 다항식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알겠니? 알겠지? FY가 무슨 뜻이에요? 가연아 Y에 대한 식 알겠니? FA는 뭐예요? A에 대한 식 알겠지? 그게 말로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알겠니? 오케이? 응 13번 자 절대값 있든 없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5지 맞지?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양수는 그대로 놔두되 음수는 뭐야? 이렇게 적어 올려서 그래프가 요래 그려져 있어 맞지? 네. 오케이 그래서 y절편이 아까 마이너스 5였는데 얘는 더하기 5가 되지 맞지? 맞지?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중점이 뭐죠? 2잖아 맞지? 네. 맞지? 요거 두 개의 중점이 2니까 중점이 2니까 2, 어디로 지나? 4 빼기 8 빼기 5니까 얘는 빼기 9를 지나잖아. 네. 그럼 얘가 2, 빼기 9였는데 얘는 이제 2, 어디로 지나? 9를 지나게 된다. 알겠니? 근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6까지잖아 맞지? 자 6만 넣어보는 거죠. 6 넣으면 36 빼기 24 빼기 5니까 뭐지? 7이야. 9보다 작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맞지? 맞지? 9보다 작네 맞지? 네. 맞지? 6 6 넣으면 9보다 작지. 그럼 얘는 최대값은 뭐야? 9 맞지? 맞지? 최소값은 되게 쉽죠 얘들아. 절대값 있으면 웬만하면 최소값은 0이죠. 왜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그래프 범위가 이게 아닌 이상은 최소값은 웬만하면 절대값 있으면 0이죠. 왜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 좀 하자. 여기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자.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치자 알겠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지 맞지? 맞지? 요게 첫 번째 1번 너 빨간색으로 적을게. 빨간색 1번 빨간색. 이거는 솔직히 아는 사람은 필기 안 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꼭 좀 필기했으면 좋겠어. 이거 절대 그래프 그리면 안 된다 알겠지? 1번은 뭐야? 양수는 그대로고 음수는 이렇게 적어 올려서 1번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여기 1번 그래프죠. 여기 1번이죠. 맞지? 자 2번인데요. 2번에서 쌤이 좀 강조하고 있는데 가끔 2번을 많이 애들이 틀리는데 2번은 이래 되면요. 2번은 보시면 거의 대부분 신기하게 절대값이 여기만 돼 있어요. 여기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0보다 클 때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그려주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부호바꿔서 그려지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과 작을 때는 부호 밖에서 여기에 가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요게 2번 그래프예요. 노란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내가 파란색으로 그렸는데 이거 2번 그래프예요. 알겠니? 네. 근데 내가 2번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절대값은요. 제곱하면 하나 안 하나 똑같죠. 네. 절대값은 제곱을 하나 제곱을 안 하나 똑같죠. 네. 자 보세요. 칠판 좀 봅시다. 절대값은 제곱을 하나 제곱을 안 하나 똑같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사실은 2번은 이게 아니고요. 원래 너네한테 내고 싶은 문제는 이거였어요. 알겠니? 근데 문제로서는 절대로 저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절대값 x는 제곱하면 x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얘만 절대값이 있구나 이 생각하는데 얘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x는 제곱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얘를 절대값 빼놓은 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요 y축 대 x축 대칭이에요. 이거는 x축 대칭이에요. 전체의 절대값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밑에 거 접어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x의 절대값 있는 거는 얘들아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잖아. 똑같아요. x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요 y축 대칭이에요.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잖아. 점이 y는 그대로인데 x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이잖아. 그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거는 y축 대칭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양수 부분 그대로 하고 얘는 뭐야? y축 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니? 근데 이거는 x가 0과 클 때 0과 작을 때 나눠서 많이 풀어도 돼요. 알겠지? 근데 원래 이렇게 나왔다 해도 이 자리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x의 절대값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를 fx로 잡아버리면 1번은 y는 절대값 fx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근데 2번은 y는 f의 x의 절대값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결국은 y가 fx잖아. 그럼 y의 절대값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y는 fx니까 y가 곧 fx야. 네. 그러니까 fx 전체의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y의 절대값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x축 대칭이겠죠.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네. 근데 얘는 뭐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x의 부호가 바뀐 거다. 그러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알겠니? 예. 웬만하면 잊지 마세요. 알겠죠?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예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없다 생각하면 있잖아. 맞잖아. 절대값 없다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래 그려질 거야. 얘가. 맞지?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듯이 작은 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거 안쪽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절대값이 생겼으니까 맥도날드가 되겠네. 맞죠? 그죠? 오케이. 알겠지? 저거 올리면 되잖아. 얘는 그대로 해. 맞지? 오케이. 그래서 자유자재로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밀양에서. 밀성구는 작년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 엄청 열심히 수고해놓고 시합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알겠니?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밀양 전체 고등학교. 올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작년에 미친 듯이 학교에서 수업하더라고. 밀성구에서.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내가 할 말 없었고 미친 듯이 수업하길래 근데 욕해놓으면 좋겠다. 이제 기회다. 난 절대값 함수의 전문가니까 미친 듯이 가르쳤어요. 알겠니?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3년 동안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절대값에 관한 거. 너네 풀어보면 알겠지만 없더라고요. 기출에도. 알지? 올해는 나오겠죠.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 소민이는 나오기 쉽다. 글쎄 절대값 함수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혹시 서술형 연습 중 이거 풀었어요? 혹시 서술형 연습장 저기에서 그 예제 문제 있죠? 저거 풀었어요 혹시? 이거 진짜 좋은 문제예요. 이거 진짜 좋은 문제예요 얘들아 이거. 알겠니? 이거 그냥 문제 아니에요. 이거 개끌이 좋은 문제예요. 알겠니? 이게 왜 좋은지 모르면 그냥 틀리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이 문제 개끌이 좋은 문제야. 알겠지? 이게 왜 좋은지 모르면 틀리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조건이 있고요.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뭐의 최소값?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4x. 그럼 여기는 y의 뭐 fx가 아니고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맞죠? 그럼 어떤 값의 최소값은요 그냥 이거를 그냥 k로 잡는 거예요. 이거 fx 잡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풀이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하면 이거 k의 최소 잡으면 돼요. 알겠죠? fx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결국 이거의 최대값 찾으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얘 함수가 아니죠 사실. 왜냐면 x도 결정되고 y도 결정된 상황에서 이거의 최소 구하라 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한 문자로 바꿔줘야 된다고. 알겠니? 한 문자로. 그러면 x를 y로 바꿔버리면 봐봐 x를 y로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x를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4차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y 제곱이 뭐예요? 1 빼기 2x죠. 네. 맞나? 맞지? 오케이? 2년 전에 밀고에 나왔어요 이 문제는. 알겠죠? 근데 그때 망했어요. 밀고에 냈는데 병신. 지훈이는 그래도 지훈이하고 지훈이는 그때 맞추긴 했는데 그때 망했어요. 2년 전에 밀고에. 왜 망했냐면요 쌤이 문제는 문제는 냈는데 문제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너네 테스트 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핑 될 때 내가 수정시켰거든요. 내가 이적을 했는데 그게 그 문제예요. 그게 이 문제예요. 그 진짜 좋은 문제인데 문제 오류가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이 없었어. 요게 만약 이승이 없으면 답이 없거든요. 요 이승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요게 1승 되면 이 답, 일단 1승은 답이 있겠네. 요 답이 있겠네. 그럼 하여튼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한 문자로 바꾸면 k는 x의 제곱 더하기 2의 뭐야? 1 빼기 2x
빼기 4x. 그래서 정리하면 뭐야?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2지. 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는 순간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이 문제는 자 봐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뭐를 치환했어요? y제곱 치환했죠, 맞죠? 정석에 적혀 있어요. 맞죠? 사람은 죽으면요 이름을 남긴대요. 근데 문자는 죽으면요 범위를 남긴대요. 정석에 적혀 있어요. y 제곱을 내가 치환했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죽음으로 해서 범위가 생기는데 y가 하필이면 뭐야?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숨은 범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x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이 숨은 범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럼 얘를 풀면요 얘가 x 빼기 4의 제곱 빼기 14거든요. 그럼 여기 x가 4일 때 최소값 빼기 14라면 바로 틀릴 뿐인 거라고. 얘는 x가 2분의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4, 빼기 14지만 범위는 2분의 1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값이 답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 알겠지? 이 문제 나오면요 진짜 나오면요 샹긋 웃으면서 풀면 내만 맞췄겠지 이 생각하셔도 진짜 맞아요. 거짓말은 못 풀어야 돼. 알겠니? 고난도 문항보다 더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알겠지? 꼭 좀 기억하세요. 이건 알겠죠? x하고 y 두 개 있으면 최대 최소 구하면 k로 잡고 맞지? 그다음 y를 치환해서 없애든 x를 치환해서 없애야 맞죠? 없애는데 내가 없애는 게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뭐야? 항상 요거 생각해. 알겠니? 알겠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렇지. 실수니까 실수는 항상 요거보다 크거나 얘들아 허수면 최대 최소를 묻지를 않죠. 왜냐면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는데 물을 수가 없죠. 알겠니? 자, 쌤 말한 거죠. 자, 두 근이 모두 뭐야? 2보다 작대. 그럼 F. 자, 요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할 게 많네요. 빨리 해보자. 자,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그럼 함수로 잡으려고 이렇게. 알겠니? 자, 이걸 우리가 근의 분리라 불러요. 근의 분리. 자, 푸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주어진 적으세요. 주어진 상황에 이차함수 그리기. 주어진 상황에 이차함수 그리기. 두 번째는 경판축 따지기입니다. 알겠죠? 경은 뭐냐면요. 경계값의 보호입니다. 경은 경계값의 보호입니다. 알겠죠? 알겠니? 판은 판별식 D입니다. 알겠니? 그다음 축은 축의 방정식이에요. 축의 방정식. 그래서 요걸 따집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어주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 치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주고 갈게요. 이거는요. 그 1번 문제는요. 시험 내면 참 좋아요. 왜냐면 애들 많이 못 풀거든요. 알겠지? 뭐 대부분 애들이 풀면 뭐 할 말이 없으면 뭐 많이 못 풀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두 분이 모두 0보다 작다. 두 분이 모두 음수이다. 혹은 두 분이 모두 양수이다. 그런 걸 잘 풀어요, 애들이. 알겠니? 두 분이 모두 음수라면 두 분의 합식 음수고 두 분의 곱식 양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 건 잘 풀어야 알겠지. 근데 이런 거 잘 못 풀어요. 이런 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진 상황에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요. 이차함수 무조건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니? 그럼 이게 근이라고 알겠니? 네. 근데 두 근이 모두 뭐보다? 2보다 작대요. 그럼 요게 2가 여기 있어야지. 네. 알겠니? 이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경계값은 당연히 2가 경계겠죠. 그러니까 F2가 양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F2가 음수가 돼버리면 2보다 큰 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네. 알겠니? F2가 양수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F2가 양수라 해서 일단은 2를 대입하면 3 더하기 K가 양수가 되겠죠. 3K 더하기 4가 양수가 되니까 K가 빼기 3분의 4라고. 알겠니? 네. 그럼 두 번째가요. 한 배씩 뒤. 야, 2보다 근이 큰데 그래프가 1에 돼버리면 근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뒤가.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판별식 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되죠. 4분의 D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3K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래 되겠네. 맞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근이 2보다 크고 근이 두 개 갖는 것도 확정됐거든요. 근데 선생님 노란색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돼도요 경계값이 양수고 근 두 개 같잖아요. 네. 그럼 노란색 그림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얀색 그림이 나와야지 2보다 근이 다 작잖아요. 그럼 노란색 그림하고 하얀색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축이 2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의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아 미안한데 이게 부호는 아니겠네요. 경계값의 부호는 맞고요. 판별식 뒤의 부호는 맞는데 이게는 축의 방정식의 범위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2보다 작은 건 부호가 아니니까 맞지? 얘는 범위라는 말을 해야지 좀 정확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구하면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공식을 외우시라고요. 이거 완전적으로 바꾸기 시간 아깝다고요. 알겠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뭐야? 마이너스 2니까 1이잖아. 네. 그러니까 2보다 처음부터 작네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답이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K는 이렇게 알겠지? 예. 이게 어렵지 않다?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진짜 어렵다 생각해요. 알겠죠? 다만 어렵지만 내가 풀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게 어렵지 않다.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어렵지 않다. 나는 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학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 없다 생각해요. 제가 말했죠. 작년에 한 명 가르치는데 머리 좋았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수학 시험 치기만 하면 70점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그래 말해도 이 새끼 안 바뀌더라고. 지훈이 기억나지? 현석이하고 지훈이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 형이 뭐가 이상하다고 했어. 그냥 뭔가 가르쳐주면 쉽잖아요. 쉽잖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 나는 뭐라고 딱 느꼈냐면 얘는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 시험을 너무 어렵게 수학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나는 수학이 적당히 어려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걔는 그냥 아 이거 1회 풀면 되잖아요. 이거 1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학 시험을 되게 무시하더라고. 알겠니? 왜냐면 다 풀리니까 무시하더라고. 알겠니? 저는 단 한 번도 무시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제가 밀성고 다니면서 수학을 잘했지만 내보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 아 이 문제 쉽잖아 나는 이 문제 쉽잖아 이런 말을 뱉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학생일 때는. 알겠니?
너네가 뭔데 쉽다 어렵다고 너네가 뭔데 쉽다 어렵다고 판정 내리부는데 그럼 너네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틀릴 자신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100점 나와요. 알겠니? 그 형 아직도 점수 안 나온대요. 그 형 전화면 공부 잘하고 있냐니까 수트는 좀 어려운데 수호는 쉽던데요 이래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럼 시험을 100점 받던지. 소민아 맞나 이거? 시험은 100점 받지. 근데 왜 100점 못 받아? 안 그래? 절대로 수학이 뭐 쉽다 어렵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문제 푸는 본인 기준으로 쉽다 어렵다 판단해 갖고 수학 공부하는 애들 치고 잘하는 애들 없어요. 지훈이가 주말에 공부 잘 되냐고 제가 문자 한번 지훈이한테 보낸 적 있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존이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존이 짜증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근데 안 풀리는 게 당연하죠. 안 풀리면 그걸 지어갖고 안 풀어봐야죠. 알겠죠? 안 풀리는 게 80%여야지 시험을 잘 친다 이거예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서울대 못 가는 애들한테 한마디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네들은 시험 기간에 너네들이 풀리는 문제들만 풀었잖아. 나는 안 풀리는 문제만 풀었어. 야,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이게 다 풀려. 그게 공부냐? 노가다지. 내가 못 푸는 문제만 풀어야 되는 거 아이가? 공부를 하면 내가 문제를 풀면 내가 안 풀리는 문제들만 풀어야 되는 게 그게 공부 아이가? 소민이가 오늘 1시간 공부했는데 100문제 푸는데 100문제 다 풀었어. 그거는 공부 배운 건 없잖아. 잘 푼 거지. 근데 100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 한 20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20문제 못 풀었어 짜증난 게 아니고 20문제를 배울 기회가 생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찾아서 하세요. 아는 걸 하시지 마시고 아는 거는 안 해도 풀려요. 알겠지? 그래서 블랙라벨을 풀든 요거 마프를 풀든 이거 빨간 거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는 안 나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이건 안 나올 거야. 알겠지? 예외는 딱 하나 센 C 단계는 난 예외라 생각해요. 너무 더러워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면 센 C는 저는 학생이라면 안 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고 좀 더러워요. 알겠니? 풀어봐서 알겠지만 알겠니? 근데 마플, 블랙라벨, 올림푸스 문제 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다 좋고 알겠니? 자 2번 다음 그래프의 최대값이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 진짜 어려운 문제죠. 오늘 요 2개 풀고 그냥 가야 됩니다. 자 진짜 어렵네요. 자 항상 우리가 보통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난이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2차 함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라는 문제는 최대 최소가 다를 거 아니야. 노란색이면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일 거고요. 맞죠? 빨간색이면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일 거예요. 맞죠? 하얀색이면 꼭지점이 최소고 요게 최대일 거라고. 알겠니? 네.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난이도 올리는 거는요. 얘는 범위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꼭지점이 범위가 변하든지 꼭지점이 변하는 거.
이차함수의 최대치에서 난이도가 딱 올리는 게 범위가 변하든지 아니면 꼭지점이 변하는 거예요. 얘는 범위가 고정돼 있죠. 꼭지점이 변하죠. 꼭지점이. 알겠니? 그러면 이 생각해야죠. 그 꼭지점이 저 범위 안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로 문제로 나눠서 푸는 거죠. 알겠니? 범위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사이값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죠? 네. 근데 범위 밖에 있는 걸 우리가 가장자리 값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장자리 값은 결국 뭐예요? 범위보다 작은 범위일 수도 있고 범위보다 뭐야? 큰 범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얘는 3번 나눠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맞죠?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나와도 3번 나눠서 풀어요. 알겠니? 이 값수도 3번 나눠서 풀어요. 맞죠? 맞나? 그럼 네가 뭔데 빠르게 풀라고 지랄하냐고. 3번 나눠서 풀어야지. 이건 무조건 3번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네. 맞죠? 이거는 무조건 3번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가봅시다. fx가 자 그러니까 얘는 3번 나눠서 풀기. 왜냐면 꼭지점이 고정돼 있어도요 3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사이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맞지? 꼭지점이 움직여도 3번이고 꼭지점이 고정돼 있고 범위가 바뀌어도 3번이라고. 꼭지점 사이에 범위가 있는 범위 안에 꼭지점 있는 거 범위 밖에 꼭지점 있는데 범위보다 작은 범위 범위보다 큰 범위 있는 거 맞나 아이가? 맞지? 무조건 3번 나눠서 푸는 겁니다.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fx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k 제곱 빼기 3k 제곱 맞지? 그렇지? 그럼 꼭지점이 뭐야? k, k 제곱 빼기 3k지. 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k가 빼기 3보다 작을 때. 자 k가 빼기 3보다 작으면 꼭지점 위로 볼로 가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빼기 3과 더하기 3이 여기 있는 거죠. 맞지? 맞니? 그럼 최대값은 뭐예요? 빼기 3이죠. 그러면 최대값이 f에 빼기 3 넣으면 뭐야? 빼기 9 빼기 6k 빼기 3k가 4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야? 9k가 빼기 13이 되죠. 그럼 k는 빼기 9분의 13이죠. 맞나요? 맞죠? 근데 9분의 13은 이 범위에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케이스야. 맞니? 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뭐야? 빼기 3보다는 크고 3보다 크다 쪽에 항상 규모해주면 되죠. 맞죠? 그럼 그때는 뭐야? 최대값이 요게 최대죠. 그럼 k제곱 빼기 3k가 4가 되면 되니까 k는 빼기 1하고 4죠. 맞지? 그럼 요 범위에 빼기 1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잖아. 맞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일단 하나 찾았네. 모두 구하라며. 네. 그럼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네. k가 3보다 클 때. k가 3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범위가 빼기 3, 그 뭐야? 여기가 k인데 범위가 3과 빼기 3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3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네, 맞지? 그러면 이제 f3을 넣으면 9 빼기 9 빼기 9 더하기 6k 빼기 3k가 뭐야? 4가 돼야 되니까 3k가 13이니까 k가 뭐야? 3분의 13. 오케이, 이 범위에 있죠? 맞죠? 그럼 답은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럼 답은 3분의 10이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문제 풀고 갑시다. 요거만 35분 풀고 갑시다. 35분 별표 한 10개 정도 치세요. 별표 많이 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내신 그 뭐지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잘 나와요. 그냥
아니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잘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활용 문제인데 나는 절대로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애들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생각보다. 알겠지? 알겠죠? 제가 요번 시험 출제를 잘못했죠. 제가 소수형 마지막 문제에 도형 문제 냈는데 제가 낸 문제는 너무 쉬웠죠. 솔직히. 요거 잘 나와요. 생각보다.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모양의 천재. 자, 정삼각형 모양이면 조금 우리가 두 가지는 알고 있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높이는 뭐가 되지? 높이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뭐가 되지?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 알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60도일 거고 얘는 뭐야? 30도라서 요거는 뭐야? 2대 1대 루트 3이다. 이런 비율까지도 우리도 좀 알고 있자. 맞지? 알겠지? 자, 출입문을 만드는데 이 출입문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맞죠? 출입문. 오케이. 그럼 요거 반쪽이에요. 이 반쪽이면요. 반쪽이면 출입문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요게 3이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걸요. x로 잡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알겠니? 알겠니? 네. 그럼 요걸 x로 잡으면 요게 뭐가 돼요? 3 빼기 x죠. 맞지? 그럼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이게 60도잖아요. 네.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3 빼기 x에 뭐야? 루트 3배가 되죠. 탄젠트 60도예요. 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니? 그리고 이제 활용 문제니까 당연히 x는 0보다는 크는데 3보다는 작지 않겠니? 그럼 다 푼 거지. 그럼 넓이 sx는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죠? 2x, 높이가 뭐야? 3 빼기 x의 루트 3. 맞니? 네. 활용 문제는 근데 좀 재밌죠? 뭐가 재밌죠?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죠? 정답이 뭐야? 항상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0과 3이 돼서 여기가 중점이 2분의 3이 답이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 없죠? 알겠죠? 활용 문제는 항상 그래프로 보면 x절편들의 중점값, 요점이 최대값이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보통 최대가 되는 x값을 물어보죠. 얘는 왜 재미없어요? 2분의 3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한 값은 루트잖아요. 맞죠? 이 문제 루트로 좀 찾는 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대가 되는 x값은 2분의 3이고 그때 넓이는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뭐야?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은 뭐야? 2분의 3 루트 3이 답이겠죠. 아, 2분의 9 루트 3이 답이겠죠. 맞니? 알겠니? 활용 문제는 항상 그렇더라. 알겠지?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고생했어요, 얘들아. 와, 입에 닿네, 내대로 설명한 거.